지난달 저에게 들어온 총 수입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는 무료로 시작했었고 점점점 인지도도 높아지고 엑스퍼트라는 플랫폼에서 1등을 하다 보니까 1시간에 29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잠 매니저라고 그 당시 정확히 3년 차에 세금 떼고 250만 원. 솔직히 그 당시에는 불만이 없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아파트 1평도 못 사더라고요. 부업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본업보다 더 커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퇴사를 결심하고 전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다 어렵잖아요, 그죠? 이 상담이 계속 이어질까? 그리고 내가 상담료를 인상하면 사람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고 이 집을 100% 아내 명의로 선물했습니다. 어떤 대면 없이 집에서 자유롭게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보니까 감정 소모도 적고 시간적인 소모가 굉장히 적다. 저는 신혼여행 가서도 그리고 태교 여행 가서도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상담을 하고 있는 유튜버 아루제로 활동하고 있는 박인재라고 합니다. 연애 상담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연애에서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을 상담을 드리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별했을 때 헤어진 사람과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이별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만나는 애인과 트러블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내가 다가가야 되는지, 이렇게 전반적인 모든 연애 고민 사항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이 말로 설명드리면은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은행 어플인 토스의 바로 지난달 수입 내역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달 저에게 들어온 총 수입입니다.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올해가 4년 차입니다. 지금의 아내와 헤어졌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싶었었는데 어디에다 말할 곳은 없고, 그 당시에 제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사기적인 위험도 높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의 아내와 다시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이거를 해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가장 컸던 이유는 내가 해도 쟤네보단 잘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요.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 이직을 하다가 그나마 가장 마지막에 했던 곳이 잠 매니저라고 헤드헌터 일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정확히 3년 차에 세금 떼고 250만 원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불만이 없었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아파트 1평도 못 사더라고요. 부업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본업보다 더 커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퇴사를 결심하고 전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 정도에 사무실에 가서 오늘 뭘 해야 될지 그냥 쭉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9시 정도에 바로 헬스장을 가서 집에 오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이랑 문화센터를 가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상담이 조금 낮에 있을 때는 낮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상담은 한 2시간 정도? 그 외의 시간은 콘텐츠 제작 외에는 다 자유시간입니다. 보통은 이제 20, 30대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간간히 40, 50대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외국인과 연애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은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예 몰라요. 큰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대부분 다 충동적으로 매달리고 붙잡고 오세요. 이 과정 속에서 애인의 마음을 더 쉽게 만들거나 더 지치게 만들어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오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저는 항상 집에서 있습니다. 최근에 사무실을 얻은 이유가 아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상담을 할 때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지금은 사무실을 구했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 집에서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진짜 아무 데서나 가능하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신혼여행 가서도 그리고 태교 여행 가서도 상담했습니다. 물론 양해를 구하고, 보통 이제 저는 전화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밀폐된 공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통화하는 분은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네, 혜연님, 최대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제 사연을 보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 때 몇 번 피드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죠? 가장 큰 문제는 연애 패턴이에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그냥 호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호구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한다? 그냥 함부로 대한다 이거예요. 당연하게 되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또 난 불안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또 감정적으로 연락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모습 자체에서 기존에 있던 신뢰가 더 깎인다고. 맞아요, 수동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일 때는 되게 차분한 모습,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2차 3차 저랑 다시 한번 상의하는 걸로 해요. 그러면 고민 있으시면 그때그때 바로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생하셨어요. 남자친구분과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얽혀 있는 상황 속에서 남자친구가 조금 힘들다고 계속 회피해버리니까 이 여성분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계속 찾아가게 되거나 연락하게 되거나 집착하게 되는 이런 양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조금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건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본질적인 문제를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해서 최대한 핵심만 짧게 설명드렸어요. 거의 이분은 라이브 방송을 4-5번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하신 분이라서 조금 친근감 있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 상담사와
내담자의 내적 친밀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남들한테 못하는 이야기도 다 저한테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 편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사연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저는 일회성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마음을 다잡기 어렵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다른 변수가 생겨서 빠른 피드백이 필요할 때 이제 재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일회성 상담 안에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다 최대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금전적인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내담자분들도 더 많은 걸 더 얻어가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이별이라는 게 머리로는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재상담 비율도 상당히 높다.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는 무료로 시작했었고 첫 유료 상담은 30분에 5,000원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점 인지도도 높아지고 엑스퍼트라는 플랫폼에서 거의 1,000명 정도 계시는데 1등을 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맞는 경험과 실력에 맞는 비용을 책정을 해서 1시간에 29만 원 받고 있습니다. 사연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친구들한테 들을 수도 있고 챗 GPT가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상대방의 인식을 바꾸는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 드려요. 근데 이 문자 메시지를 만드는 게 AI나 일반인 사람들은 절대로 못합니다. 사실 연애 상담부터 준비를 하려면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반복 실습이 최선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친구들 이야기만 상담해주다가는 너무 경험이 적거든요. 별도로 제작해놓은 전자책이 있거든요. 그럼 이 지식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내가 어떻게 상담사가 될 수 있을지, A부터 Z까지 어떤 식으로 상담사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이 모든 과정도 적어놓은 책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가살이를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4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고 이 집을 100% 아내 명의로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크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오래된 중고차 타고 있고 평상시에도 비싼 거나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모든 일이 다 어렵잖아요, 그죠? 이 상담이 계속 이어질까? 그리고 내가 상담료를 인상하면 사람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유튜브, 인스타 이렇게 마케팅과 브랜딩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면 없이 집에서 자유롭게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보니까 감정 소모도 적고 금전이나 이동으로 생기는 어떤 시간적인 소모가 현저히 적다. 가장 큰 단점은 누군가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 나도 지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고민을 들었을 때 누군가의 고민을 잘 들어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적성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큰맘 먹고 상담료를 인상했을 때가 있어요. 그 금액을 인상하고 나서 제 와이프랑 생애 최초로 어반자카파 콘서트를 갔을 때였거든요. 그 콘서트를 갔을 때가 금액 인상을 하고 3일차인가 4일차였는데 그때까지 상담이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불안한 거죠. 괜히 상담료를 인상했나? 이런 고민 속에서 콘서트에 집중을 하나도 못하고 제 표정은 엉망이고,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눈치가 보여가지고 자기 버킷리스트인 그 콘서트를 너무 망쳤다고 지금까지도 놀려요. 그 고민을 해결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어떤 브랜딩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우스운 해프닝이 되어버렸는데,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운동은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고, 스트레스는 저는 대부분 술과 여행으로 많이 푸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일이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제 사무실인데 별거 없죠. 제가 입주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노트북하고 이거 수첩, 이거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샀던 명품이고요. 조금 비쌉니다. 근데 이거를 왜 샀냐면 부자들이 항상 자신의 꿈을 노트에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적는데 이거라도 사면은 적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막 적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적는데, 껍데기입니다. 안에 노트는 그 다이소에서 한 2,000원짜리고 이것만 8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까 교보문고를 일주일에 3번씩 가서 거기 있는 마케팅과 자기개발 서적을 다 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전문성 있고 실력이 있는 상담사가 여기 눈앞에 있다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내 전문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알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브랜딩, 마케팅, 홍보, 광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실제로 내가 일을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막연하고 추상적일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크게 마케팅을 하는 채널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이 4가지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 블로그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조회수가 오늘 5월 11일 3일 됐어요. 3일 동안 조회수가 100밖에 안 돼요. 그럼 블로그는 정말 상담을 받고 싶고 전문성이 궁금한들이 타고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는 나에게 상담을 받고 싶게 결정을 지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뢰를 쌓고 전문성을 드러내는 곳이고, 그럼 조회수가 제일 잘 나오는 게 인스타그램. 최근에 올린 게 이제 5일 전에 올렸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22만이에요. 최근에 올린 유튜브 쇼츠는 2일 됐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6,300. 스레드는 제가 잘 안 하거든요. 이거는 5월 6일 일주일 전에 올린 거거든요. 약.
근데 이거의 조회수는 1700.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해야겠다, 인스타부터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맨 처음 올린 게 12,000원인데 지금은 12,000원이지만 제가 처음 올렸을 때 조회수가 34였습니다. 뒤에 건 어땠을까요? 34, 200, 300, 400 쭉쭉쭉 되다가 제가 10번째 100만이 된 거예요. 9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저도 이 분야에서 탑이고 인지도가 있지만 조회수가 30이었다고요. 왜? 저는 인스타라는 플랫폼을 아예 안 했었어요. 저도 30으로 시작했지만 100만이 된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건 상담 받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마케팅 채널을 이 고객센터로 올 수 있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제 블로그, 인스타, 스레드, 유튜브 전부 다요. 전체 상담으로 쭉 봤을 때 5월 14일이거든요. 그럼 여기 오전 10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이 낮 12시인데 이미 7건의 문의가 들어왔어요. 유료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7명 중에 6분입니다. 신규 상담도 있지만 재상담도 2분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을 왜 가죠? 몸이 아파서 가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은 치료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확히는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동의를 받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을 때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이런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면 상담을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만의 차별점은 뭐냐면 당연히 전문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든 해결해내는 것 외에도 이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추가적인 조언을 제 상담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려요.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천 명이 되는데 왜 나한테 왔냐?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이 진정성을 갖고 해주시는 것 같다.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잘 될 수 있게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쓴소리도 하는구나, 이런 진정성 때문에 저한테 오신다고 하거든요. 사실 AI가 발달하고 나서 너도 나도 고민을 이야기하면 진짜 엄청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AI가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두 가지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챗GPT는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경험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사람과 사람 간에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GPT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다 보니까 대화를 했을 때 조금 소통을 통해서 감정을 해소하는 역할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AI가 발달해서 연애 상담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연애 고민이라는 게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나아가서 내 본질적인 문제 개선, 애착일 수도 있고 연애 성향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연애 솔루션 기업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연애 상담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는 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시작했던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연애 고민을 해결해 줬던 분이라면 정말 초기 투자 자본 하나도 없이 그리고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가능하니까 관심이 있거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무료 특강에서 모두 다 공개할 테니까 꼭 빼놓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아루제라고 치면은 지금은 이렇게 제 홈페이지가 뜨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이 떠요. 저는 활동을 오래 했으니까. 근데 처음 했을 때는 그냥 식당밖에 안 떴어요. 다 식당, 블로그도 다 식당. 아루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연애, 이별, 재회, 이 세 가지에 어울리는 이름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거, 챗GPT를 통해서 내가 연애 상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단번에 알 수 있게 브랜드 네이밍 추천해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각인이 되려면 4글자 이하를 추천드리거든요. 2글자 네이밍 지어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도 괜찮아, 이렇게 또 할 수 있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시면 되고 뭐 내 이름을 따서 할 수도 있고 연애 전문가 인재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이 이름은 이제 먼저 지으셔도 되고 로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제가 먼저 정하는 게 색상이에요. 이 색상이 주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보는 거야. 로고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색깔에 따른 이미지 전부 다 알려줘. 그럼 내가 어떤 컨셉을 잡고 싶은지 찾는 거야. 로고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그럼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로고를 만드는지 쭉 보이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어요. 미리 캔버스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로고도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로고 프로필 딱 나오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해볼게요. 근데 글자가 너무 안 이뻐. 그러면은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바꿀 수 있어요. 또 요소 색깔과 맞춰가지고 중앙으로 딱 만들면, 이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는 거지
10만 원 이내로 정말 고퀄리티의 로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로고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금전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만족도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브 대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신 다음에 분석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분석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 트렌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트렌드라는 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이 검색 중인 주제들이 보이죠. 저는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외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10분 이내에 대본을 작성해줘. 이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제목도 이렇게 추천해 줍니다. 인트로도 나옵니다. 이렇게 쭉쭉쭉 있죠. 요새는 이렇게 챗GPT가 대본을 다 만들어주고 AI 목소리로 이 대본을 읽게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챗GPT를 활용하지 않고 제가 직접 모든 대본을 다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여기서 하나씩 저만의 스타일로 바꿉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성격과 내가 원하는 가치관, 방향성에 따라서 컨셉을 잡으시면 되니까 거기에 맞게 대본을 수정하시면 되는데 헤어졌을 때 이 행동만 안 했다면 무조건 재회가 가능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고 싶어. 대본 다시 수정해줘. 그러면 챗GPT가 하지 말라는 경고보다는 희망과 아쉬움의 메시지가 더 몰입도가 있고 심리적 저항을 줄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재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몰입감이 생기겠죠. 그럼 저는 이 대본을 쭉 긁어와요. 이러면서 대본을 쭉 수정해 나가고요. 이 대본을 다 수정하면은 저는 스튜디오에 가서 카메라를 켜고 편집은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편집자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녹화한 것만 전달해버리면 다 완성돼서 저에게 전달이 옵니다. 그 대신 제가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저는 썸네일을 만들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썸네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캔버스라는 플랫폼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있죠? 얼굴이 나오죠. 그리고 제목도 되게 간단해요. 다 몇 줄 이내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썸네일을 내 얼굴이 드러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 문구도 어떤 고딕체보다는 명조체로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문구 같은 경우는 썸네일 문구 5개만 추천해줘. 한 개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봐야 조화롭게 변경하고 수정하고 조합할 수 있거든요. 여기 릴스의 첫 번째로 뜨는 것들은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입했다는 컨텐츠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거 볼까요? 이렇게 캡션 같은 걸 누르겠죠? 나만 알려주는 비밀이래. 궁금하죠? 계속 보고 싶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얼굴이 나와야 돼서 내가 말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파트 산책하면서 찍어도 되는 거야. 이 문구 챗GPT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챗GPT에 여기서 붙여넣기 하는 거야. 영상 링크를 보내도 되고 그 영상을 다운받아서 그 영상을 집어넣어도 돼요. 예시부터 나레이션, 배경음악, 화면 구성 쭉 해줘요. 정확히 말하면 벤치마킹이죠. 하지만 너무 비슷하게 하면은 원 제작자분이 불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수많은 컨텐츠들을 내가 착안을 해서 내가 추구하는 컨셉, 브랜딩과 마케팅과 조금 톤을 일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면 됩니다. 스레드는 감정을 자극하고 공감 형태, 인스타는 조금 자극형, 블로그는 온전히 전문성,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대본을 많은 분들이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려운 용어나 어려운 개념은 다 빼고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저는 다 챗GPT에게 대본을 받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색깔로 변환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콘텐츠를 좀 기획하고 제작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좀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컨텐츠들을 저는 1, 2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